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9월 23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참 힘든 하루였죠. 예. 저도 웬만한 시장이면 괜찮은데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미국 시장도 미처 이제 금리 발표하고 금리 인상의 충격이 그대로 남아 있는 데다가 이 세계 각국이 이제 어젯밤에 뉴스 보내드린 것도 있지만, 물론 이제 일본이나 우리가 옛날에 튀르키예, 터키라고 부르던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금리를 이제 올리는 그런 이제 도미노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뉴욕 시장도 나스닥이 1.37%나 다시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 시장도 이제 어제는 얼떨결에 이제 미국 시장의 상황을 보고 얼떨결에 이제 하락을 좀 보였는데, 오늘은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좀 본격적인 하락을 오늘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에 출발을 했어요. 눈치를 좀 보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오히려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다. 시간이 거듭되면서 지수는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중간에 지수 2300도 그냥 힘없이 내주고, 그러고 나서는 좀처럼 290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좀처럼 이게 회복하고 반등이 이게 되지가 않는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늘 그렇듯이 외국인은 팔고 기관도 팔고 개인만 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941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2509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431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일 코스피 시장 최종 지수는 2290.00, 그러니까 2290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무려 1.81%나 추가적인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약보합권에 출발을 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코스닥은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코스피보다 하락을 해서, 이게 이제 지수 730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하루 종일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기관이 조금 이제 사자 쪽으로 바뀌어 봤지만 이건 역부족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무려 3101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366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280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 729.36포인트, 어제보다 2.93%나 좀 깊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에 신용 물량도 있고 그래서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큰 폭의 오늘 하락을 한 것도 그거지만 이 하락이 여기서 좀 멈출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더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거죠. 환율도 오늘 이제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1309원 30전으로 어제보다 40전 낮아지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환율을 보면서 오늘 이제 은행의 외환 담당이나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때는 당국이 이거 수시로 체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금요일이니까 이걸 좀 맞춰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좀 굉장히 당국도 그렇고 애 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1409원 30전에 막았지만 이걸 막았다고 봐야 되는지, 제 느낌은 왠지 꼭 언발에 오줌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굉장히 아직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를 좀 보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하도 빠지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삼성전자 나름대로 또 재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삼성전자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 재료잖아요.
ARM 인수 이런 게. 근데 이제 지금 안 먹혔는데 그래도 이제 워낙 빠지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512억을 샀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559억을 팔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218억 팔았고 기관은 324억을 팔았는데 연기금은 78억을 역시 샀습니다. 이러다가 연기금이 LG 에너지 솔루션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외국인들은 814억 팔았고 기관은 106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 SDI, 현대차 3억 6천이지만 네이버를 387억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44억.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기관이랑 동시에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서로 이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보면 오늘 이제 철강 이거 요즘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저께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중소형 철강주 위주로 좀 상승하는데 이거는 그 포스코가 지난번 이제 태풍 때 난리 나서 복구가 지연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포스코가 원하는 그런 퀄리티까지 나올 때는 나오려면 수개월 걸린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이번에 현대제철 파업이 또 더해지면서 현대제철은 그 노사 간의 교섭이 불발된 거로 알려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뭐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전망 때문에 만약에 이제 파업을 하면 철강 제품의 수급 차질이 분명코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철강제 가격이 상승할 거다. 이래서 중소형 철강 위주로 이렇게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ARM입니다. 삼성전자가 ARM 인수관 이제 관련해서 그래서 삼성전자나 ARM에서 이런 이제 그 협업체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재용 부회장하고 손정희 회장이 만난다. 이건 뭐 뉴스에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도 석권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는 100원 올랐지만 삼성전자보다 이런 이제 그 관련주들이 오히려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철금속 관련주 일부가 움직였는데,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캐나다 가시니까, 이제 그동안 쭉 얘기됐던 우리가 이제 북미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캐나다에서 공급을 받으면서 그 공급망 협력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또 니켈 가격이 20일 기준으로 해서 전주 대비 5%나 또 올랐답니다. 한 주 사이에. 톤당 24,750달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향후 10년 동안 구리 공급은 이게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갈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철금속이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뭐 통신 3사가 이제 다 조금씩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오르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제 필수 소비재로 인식한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또 은행권도, 이 금리 인상 기대, 우리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등등. 이것들이 이제 오늘 시장에 특별하게 좀 움직임이 눈에 띄는 것들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 시장은 금요일 날 코스피는 2300이 무너졌고, 코스닥은 730이 무너진, 그게 이제 특징이고, 근데 이게 이제 언제 설지 모르겠다는 게 또, 그런 걱정이 있다는 게 또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시장을 좀 보면 시장의 이 흐름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자주 이렇게 막닥뜨리는 시장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그 시장이
시장은 원래 낙관론자가 많으니까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연준의 생각이 훨씬 더 강력하다 하는 거를 이제 시장이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베어마켓 낼리니 뭐니 해갖고 지난 6월에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에이 설마 무슨 연준이 그러겠어? 그리고 뭐 경기를 완전히 뭐 침체로 끌고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이제 계속 이 시장은 한쪽에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와 함께 그 파월 의장의 얘기에서 그리고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제시한 점도표 이런 거를 보면서 시장이 이제 뭘 인식하기 시작했냐면 야 이거 생각보다 세다 하는 거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쇼크였다면 지금은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지난번 6월에 빠질 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쇼크였고 이번에는 이제 겁을 먹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이제 생각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이 더 공포스럽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막 도미노 부채질하고 있잖아요. 뭐 어제도 제가 이제 이렇게 뉴스 밤에도 막 보내드렸지만 뭐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영국, 뭐 스웨덴, 하여튼 계속 올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과도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되면 또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환율 때문에 안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우리도 다음 달에 뭐 어쨌든 빅 스텝 이상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동산 쪽에서 그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경우에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상당히 고민할 것 같아요. 저라도 이게 어디까지가 적정성인가. 근데 안 올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달에 예를 들어서 50bp 올린다고 그래봤자 미국 금리랑 역전돼서 미국 금리가 높은 경우가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환율 압박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근데 이게 한 번 그러고 요거 끝나면 미국이 금리 내려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상당 기간 길어질 것 같다. 그저께 그 연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환율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물론 이제 그 환율이 어제 이제 뭐 조선주 올릴 때 이제 뭐 조선 그 회사가 결제를 이제 달러로 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이 수출 주도를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그 원자재 수입을 해서 다시 이제 수출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환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지만 이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빨리 느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는 오히려 수출이 줄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당분간 무역 수지를 흑자로 돌리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국내 시장에서 보면 수급상에서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지수가 빠지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게 그 신용 물량이 또 이제 위태로워져요. 이게 이제 반대매매 그러니까 반대매매 나가면 이제 그게 또 하락을 부르고 그 또 하락을 부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게 지금 오늘 많이 빠진 것도 충격이지만 이게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겠다는 게 이제 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 이제 약간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해놓고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텍스카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빠지면서 이게 이제 또 문제로 대두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정치적 얘기라 할 얘기는 제가 얘기하려고 많이 적어놨는데, 이거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냥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예측컨대,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되고 이러면서 지지도가 10%나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지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1월에 중간선거에 굉장히 유리한 거를 장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까지 이거를 바꿔주거나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거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하는. 또 특히 이번에 이제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예. 이게 오늘 내용이 짧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해외에 달러 표시로 해외 투자해 놓은 그 해외 투자 자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IMF 때 같은 그런 이제 환란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환율 걱정하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딴 데 막 투자하고, 돈 받을 것도 많아요. 그런데 받을 거나 이거는 회수가 안 되고, 투자 자산이 빨리빨리 회수가 안 되고, 투자 자산인 게, 야, 내일 당장 돈 가져와. 이러면 가져올 수 있는 투자 자산이면 좋은데, 그 성격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투자 자산도 많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업으로 말하면 어느 날 기업 통장에 돈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기업이 적자가 나서 아니라 받을 돈 많은데 그냥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기업이 어떻게 돼요?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외환은. 그러니까 외환은 우리가 받을 돈이 얼마고 줄 돈이 얼마고 해외 투자 자산이 얼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돈통에 돈만 따져야 돼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막 환율로 엮어서 환율이라도 걱정이, 세상에 제가 40몇 년 있을 때 환율 올라가고 주시장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건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우리가 억지로 막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금은 걱정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애써서 막 긍정론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역발상에 돈을 번다는데 역발상도 역발상 할 때가 따로 있지.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역발상으로 해서 야, 이거 많이 떠서 좋다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막 샀다. 그래서 얻는 기대되는 기쁨보다 그것 때문에 고민할 그런 확률이 훨씬 높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저도 상당히 긍정론자인데, 말이 되는 걸 갖고 이제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좀 조심할 때는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세계 9위니까 외환보유고가. 그래서 조금 개입해서, 실개입해서 환율 이렇게 했다 그래서 당장 달러가 막 없어지고 그러지 않겠죠. 그러지 않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무역 적자도 계속되고 위험 수위에 들어가고 있는 거는 맞다. 그거를 좀 걱정스럽게 봐야지. 그거 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 맨날 괜찮다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환 쪽에 있는 은행 그쪽 파트도 그렇고, 당국도 그렇고 고생 많이 한 흔적이 오늘 보이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그분들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요새 해외에서 우리가 이제 유학이나 이렇게 해서 돈 보내고 이런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요새 해외에서 한국 쪽으로 들어오는 돈 있잖아요. 그거 은행이 바로 해줘요.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막 어제 붙였다 그랬는데 오늘 벌써 결제시켜줘요. 그게 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쪽 파트에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한번 제가 은행에 갔다가 저 알아보는 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막 시시때때로 막 본사에서 체크하고 또 본사는 정리해서 이제 위로 막 보고 하고, 이게 이제 지금 그렇게 초일기에 하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간 이게 우리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어쨌거나 금요일 날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게 맞추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내주에는 그럼 뭐냐? 분명코 오늘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내주 초부터 시작해서 뭐 지난번 저점을 깨냐 안 깨냐? 지난번 저점을 깨기 전에 돌리면 다행이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갖고 꽤나 이제 많은 의견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그거 다 쓸데없다. 따지고 보면 이런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제가 말씀드려서 이거를 그냥 넘겨보자. 힘들어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걸 그냥 지내보낼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지내버리기로 했다면 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 뭐 2270인가요? 뭐 그 언저리 그거를 뭐 위에서 돌리건 밑에서 깬데에서 조금 올라온다고 우리가 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의미 없다. 이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의 상황이 좋아져야 되고 수급 상황이. 그래서 이제 내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용 물량이 더 밀리면 아주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 매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장에서 소화해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아마 그런 걱정을 가지고 시장이 상당히 왈가왈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어차피 우리 이거 보내기로 한 거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주말에는 좀 주식시장 있고 그게 좀 편안히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되겠지만, 저도 잘 안 돼서 오늘 뭐 이 영상 올려놓고, 저는 술 마시러 갑니다. 댓글에 답을 빨리 못 해드려도 이해하십시오. 저도 좀, 술 한 잔 마셔야 되겠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근데, 그래서 주말에서 슬곤생에 또 연주 영상 하나 올려놨는데 시간 되시면 그 미련이라는 노래입니다. 옛날 노래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참 그 제어해야 될 게 미련과 욕심인데 그 두 가지인데 이걸 잘 제어하면 좋은데 저도 이제 뭐 경험 있지만 참 어려워요. 그거 뭐 진짜 성인 군자가 돼야 되나 뭐 도사가 되기 전에는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니까 미련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그때 그럴 걸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시간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고 좀 편하게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날 장 끝나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